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나는 진짜 뭘 잘하는 걸까? 무언가에 능숙해지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력은 늘 제자리인 것 같고 남들은 계속 성장하는데 나는 늘 같은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드실 때 있으셨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만난 책이 있었습니다. 사이토 다카시의 인류의 조건. 이 책은 저에게 명확한 답을 하나 제시해 주었습니다. 인류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 가능한 세 가지 힘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 세 가지 힘은 바로 훔치는 힘, 추진하는 힘, 그리고 요약하는 힘. 이것이 숙달의 보편적 원리이며 어떤 분야든 이 원리를 이해하고 체득하면 누구든 인류가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이를 키울 때 또는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싶을 때 막연한 목표만을 설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 방법을 너무도 명료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류의 조건에 담긴 통찰을 바탕으로 왜 어떤 사람은 평범함을 넘어서 인류가 되고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훈련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진짜 물려줘야 할 것은 돈도 아니고 유명 대학 이름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를 삶 속에서 터득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단순합니다. 훔치는 힘, 추진하는 힘, 요약하는 힘. 이 세 가지 힘은 세대를 막론하고 분야를 초월하여 통하는 모든 기술과 성장의 본질입니다. 시부야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청년 필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일본어를 거의 못하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뛰어난 직원으로 인정받으며 높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누군가 그에게 비결을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그대로 따라한 것뿐이에요. 이게 바로 훔치는 힘입니다. 모방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숙련된 사람은 남의 기술을 보고 구조를 파악해 내 안에 복제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훔치는 힘은 암묵지를 내면화하는 힘입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득한 지식, 말과 글로는 쉽게 표현할 수 없지만 결국 진짜 실력을 만들어내는 건 이 암묵지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꾸준한 추진력. 여러분, 추진력은 그저 열정이 아닙니다. 이건 전략이고 습관이며 반복 가능한 구조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16번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며 문체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호흡이 길어지고 리듬이 바뀌니 그의 문장 호흡도 변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복은 몸과 감각을 재구성합니다. 글쓰기든 사업이든 요리든 공부든 추진력 있는 루틴은 당신을 다른 차원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루틴을 가능하게 하는 마지막 힘, 바로 요약의 힘입니다. 책 한 권을 읽고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유는 읽는 게 아니라 훑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독서란 요점을 끄집어내는 행위입니다. 사이토 다카시는 2대8 독서법을 제안합니다. 이 책의 20%만 제대로 읽으면 나머지 80%는 읽은 셈이다. 요약은 핵심을 집어내는 능력이고 이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책을 펼치기 전 내가 이 책에서 얻고 싶은 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질문이 핵심을 끌어내고 그 핵심이 암묵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세 가지 힘이 완성될 때 사람은 처음 가보는 길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숙달의 원리는 분야를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중심이 명확한 사람입니다.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았죠. 이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전에 숙달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기반으로 또 다른 도전에 나설 수 있었던 겁니다. 숙달의 경험은 연쇄적으로 작용합니다. 요리에서 익힌 리듬이 발표에, 운동에서 익힌 인내가 사업에, 책에서 익힌 요약이 인간관계에 적용됩니다. 이것이 인류의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의 집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가혹한 형벌은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는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그보다 당신은 그 의미를 설계하고 계십니까? 의미 있는 반복이 곧 숙달이고
숙달은 당신을 인류로 이끕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나는 누구의 기술을 훔치고 있는가? 둘째, 나는 무엇을 매일 반복하고 있는가? 셋째, 나는 어떤 지식을 요약하며 내 것으로 만들고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이 당신을 인류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토 다카시가 말한 인류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누구든 오늘부터 훈련할 수 있는 보편적 원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작해보세요. 훔치고, 추진하고, 요약하세요. 인생은 그 3가지 힘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숙달된 사람은 왜 낯선 영역에서도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을까? 그건 단순히 자존감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패턴을 읽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본질을 꿰뚫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눈은 어디서 생기는가? 반복 속에서 얻은 암묵지에서 옵니다. 암묵지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요리사는 레시피만 보면 음식의 결과를 예측합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은 그 과정과 재료가 만들어낼 결과의 감각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수치나 공식을 넘어선 세계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시험 문제로만 접근하면 형식지만 남고 암묵지는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함께 문제를 토론하거나 자신이 직접 요약해 친구에게 설명하게 하면 그 과정에서 암묵지는 서서히 축적됩니다. 사이토 다카시는 말합니다. 진정한 배움은 형식지를 암묵지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말은 교육자, 부모, 그리고 자기 개발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암묵지를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선택지에서 고르는 방식으로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을 키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문제 설정력, 즉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가 성장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에게 꼭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이 정답이냐? 보다 넌 어떤 질문을 하고 있니? 입니다. 이제 다시 의미 있는 반복이라는 주제로 돌아가 봅시다. 무의미한 반복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의미가 담긴 반복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이건 마치 장거리 달리기와도 같습니다. 장거리를 달릴 때 처음 가는 길은 정신적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왜냐면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번 달려본 길이라면 예상이 가능해지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 덜 지칩니다. 인류는 이 패턴을 읽는 능력, 즉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위치, 다음 목표까지의 거리,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감각적으로 측정합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한가요? 과거에 무수히 비슷한 경로를 달려봤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경험이란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단 한 번의 천재성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훔치고, 추진하고, 요약하는 3가지 힘이 작동했을 때 비로소 시간이라는 축 위에 정제된 형태로 쌓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문과냐, 이과냐 하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힘은 모든 영역에서 통하는 생존의 도구입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도 필요하고, 회사를 경영하는데도 필요하며, 요리를 만들거나 사람을 이해하는데도 필요합니다. 결국 분야의 차이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내면의 힘이 작동하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이들에게 너는 문과형이야, 넌 수학 못하니까 예체능 가, 이런 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은 가능성의 문을 닫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아이에게 너는 어떤 분야든 잘할 수 있어, 왜냐면 너는 숙달의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부모와 교사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봅시다. 인류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남의 기술을 훔치고 지치지 않고 추진하며 핵심을 요약하는 능력을 통해 숙달이라는 고지를 차근차근 밟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힘은 지금 당신 안에도 잠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순간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다시 던져보세요. 지금 나는 누구를 관찰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것을 요약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매일 답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질문이 쌓이고 또 쌓였을 때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불릴 날이 올 겁니다. 저 사람은 진짜 인류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욱 강력한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